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장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크레아폼은 저희 아미텍 모기업과 함께 품질 관리 혁신 쪽을 위해서 3D 스캐너를 기존에 저희가 엔트리 레벨부터 시작해서 자동화, 그 다음에 공정관리 쪽에 쓰이는 메트롤로지 레벨의 높은 등급의 스캐너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보시게 되면 트렌드가 형성이 될 때 항상 메인스트림을 이끄는 어떤 그 선행 주자가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솔루션과 인프라가 그에 맞춰서 같은 방향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크레아폼은 비접촉식 레이저 스캐너의 이제 휴대성을 지닌 스캐너 쪽에서는 강한 리더십을 저희가 구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세션에 준비한 부분은 실은 그 산업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리딩을 할지에 대한 그 솔루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가 조합이 됐을 때 기존에 공정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담기 위한 플랫폼은 어떤 형태로 통합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아마 아침에 시작되는 저희 그 박영도 교수님 세션, DD3D라고 하는 스캐너 근원에 맞는 부분, 스캐너 기본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 공정에 대한 내용, 강소기업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어떤 그 혁신적인 자동화를 구현하는 방법, 마지막에 통합된 플랫폼,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게 되면 어쩌면 새로 다가오는 AI가 혁신을 이룰 디지털 포메이션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레아폼과 아미텍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신제품을 론칭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벌써 첫 번째 신제품 론칭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신제품이 론칭되고 있습니다. 신제품의 방향성은 항상 고객들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제조 품질을 고려한 디자인과 설계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과거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AI의 발전은 아직 사람을 보조한다. 그리고 디지털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직은 어떤 부가적인 부분이고 어떤 그 다음으로 나서기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작년 중순부터 갑자기 발전한 그 AI 그 엔진 때문에 많은 부분이 통합되기 시작을 했고, 실제적으로 있는 환경 부분이나 결과 부분을 완벽하게 거의 그 시뮬레이션상으로 디지털 쪽에 구현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디자인팀 따로 있고 개발팀이 따로 있고 제조팀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각자가 어떤 큰 틀에서의 디자인과 설계를 공유하지만 모든 부서가 각자의 역할에 맞춰 현업에 있는 그 현장에 맞춰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별도로 구축을 하셨죠. 근데 최근 들어서 모든 포메이션이 빨라지게 되고 포맷이 통합되면서 디자인 자체가 제조 공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디자인이 잘못되게 되면 제조 공정 자체가 복잡해지고 이 부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많은 코스트가 되기도 하고 아예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대신에 우측에 보이시는 아래쪽 그림처럼 체계적인 디자인 혁신 공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를 디자인부터 또는 설계 단계부터 모든 부분의 초입부터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켓 트렌드를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작년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매출적인 신장은 높았어요. 2024년은 한국 자동차가 어떤 그 해외 쪽에 있는 OEM 브랜드들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뭐 상황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매출 신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프로핏은 마이너스를 이루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가격 경쟁에 대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업계 분들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준비를 빨리 한 한국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오히려 전통산업 쪽하고 프리미엄 쪽으로 오히려 코스트를 더 이제 최대한 코스트 대비 결과가 좋은 부분하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2025년은 확실하게 자동차 OEM 벤더들이 밀렸던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벌써 올 초에 움직임이 많이 다르고,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전반적인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고 치면, 자동차 업계는 이제 그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기차,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전기, EV, 이 부분이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공정들을 다 자동화시키기 위한 부분과 데이터셋을 누적하기 위해 이제 AI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플랫폼을 모든 OEM 밴드들이 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디펜스 쪽은 어땠을까요?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시죠. 디펜스는 그냥 좋았어. 앞으로도 좋을 거야.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브랜드가 굉장히 좀 어떤 어웨어니스가 높아지는 작년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114% 이상의 그로스를 이루어냈고요. 원래 그 작년에 대한 그 산업 전반적인 리포트를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디펜스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다. 저희가 2030년까지 계속 커질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새로 들어온 정부랑 한국 쪽에서는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 국산화라고 하죠.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전통적인 기계 산업을 하시던 분 그리고 IT 쪽에 차세대를 하시는 분들은 요 국산화 내재 쪽에서 많은 기회를 보실 거로 알고 저희도 이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히 강한 이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뭐 중장비 기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박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에 대한 큰 어떤 그 퍼실리티라고 하죠.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큰 거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올해 계속 이어질 거로 저희도 보고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2년 전, 3년 전에 터졌던 큰 수주들이 지금은 실제 구현이 되고 이제 실현화되는 단계를 보고 있어서 저희 쪽은 이쪽 투자에 많은 또 공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세션을 시작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크레아폼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는지랑 아미텍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간단한 장표들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런 세션으로 저희 이제 본사랑 이제 미팅을 할 때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미래를 잘 예측하는 방법은 그거를 스스로 크리에이션하는, 창조하는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비접촉식 스캐너 쪽에 이제 리딩을 보시게 되면 휴대용 스캐너 쪽은 아무래도 크레아폼이 만든 시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경쟁사들이 따라오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 플랫폼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아마 더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2005년이죠. 저희가 레브 스캔이라고 하는 이 스캔, 휴대용 스캐너를 저희가 론칭했을 때는 이 같은 저희가 트랜스미션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랜스미션 캐스팅 하우징 파트를 갖다 스캔하는데 71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레드 레이저, 드디어 지금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레드 레이저 뭐 750 아니면 뭐 700이라고 하는 시리즈들이 나왔는데 이때는 71분 되던 게 14분으로 줄었고요. 2019년 저희가 블랙 시리즈를 론칭을 했을 때는 드디어 5분 이내인 3.5분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어떤 스피드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고 그럼 앞으로 뭘 더 할 것이냐 크레아폼이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기자회견할 때 드렸던 말씀은 계속 스피드입니다. 일단 스피드는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기능의 업데이트랑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그 프로세스의 스피드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스캐너가 단순히 빨라지는 줄 아세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스피드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이 장비를 써서 하는 그 업무가 디자인이면 디자인 프로세스를 빠르게 해드리고 개발이면 개발을 빠르게 해드리고 제조면 제조를 빠르게 해드린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저희가 프로빙 어떤 베이스의 전통적인 방식 그런 측정 방법을 스캐닝 방식으로 천천히 바꿨고요. 그게 아마 2005년에서 2010년 정도 됐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방식의 스캔 방식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방식에서 포터블 방식으로 저희 독자적인 어떤 그 특허를 가진 그 외부에 있는 다이나믹 저희가 레퍼런싱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바꿔냈고 마지막으로 측정은 랩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무진동 그다음에 굉장히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깨끗한 그런 부분에 하는 측정을 프로덕션 플로어라고 하는 샵 플로어라고 하는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까지 하드웨어를 개발한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저희가 스마트 레졸루션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데이터에 대한 낭비를 없앴고요. 2024년 작년이죠. 저희가 라이브 스마트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스캔하는 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의 해상도만 끌어올리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유지하며 해상도를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아직도 보게 되면 저희가 측정적으로 3D 스캐너를 많이 쓰시고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 주요 마켓이면서 그 다음에 품질 관리랑 자동화 품질 관리가 전체 시장의 아직도 66%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하나 내놓게 될 텐데, 약간 스포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면 시트 메탈에 대한 측정의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떤 측정하는 장비는 3D 스캐너인데 파트를 얇은 판재 베이스로 금형을 뜨고 아니면은 어떤 압을 가해서 부품을 만든 제품들을 조립을 하는 게 아직도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요랬을 때 측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얇은 메탈에 찍힌 3D 형상, 또 측정하는 부분은 실은 2D 형상입니다. 알고 보면 원이라든지 서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전통 방식과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돼서,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많은 혁신이 있을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시트 메탈 측정 부분에 보시게 되면 숙련자가 측정을 하면 정확도가 높아져요. 기존 장비들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길고 노력을 들이게 되면 스캐너가 또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편차나 반복도가 떨어지는 과정에 그런 노이즈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아마 어떻게 해결되는지 나중에 세션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준비한 부분은 오전 세션과 관련이 있는데, 차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171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 그런 차체에서 어떤 저희가 캐스팅이라고 하죠. 기아 캐스팅 또는 뭐 하이퍼 캐스팅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혁신을 통해서 부품 개수가 줄였을 때 사용되는 접합 방법이 또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항 점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나사 체결, 그래서 홀에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죠, 아직도.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품을 줄여지게 되면서부터는 면에 대한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중접합 소재를 많이 쓰게 돼서 이중접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FDS라고 하는 머신을 통해서 체결하는 기구적 체결을 큰 판넬에서 면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SPR이라고 하는 리벳을 쓰게 돼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변화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레아폼 내부에서 오늘 드릴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세션에 대한 혁신이 어떤 기술 기반으로 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아미텍 쪽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폼은 울트라 프리시전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어떤 저희 부문에 속해 있고요. 먼저 아미텍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기존에 한 10년 동안 12빌리언이라고 하는 한 15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아미텍 계열사들을 보시게 되면 회사가 인수가 된 다음부터 신제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적인 방식은 계속적인 신제품 발표를 위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 식으로 인수합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시는 저희 사업부들을 보시게 되면 어쩌면 많은 분야에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보는 브랜드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테일럽슨이라고 하는 저희 쪽에 150년 이상 된 전통적인 접촉식 측정의 강자가 있고요. 여기는 보통 뒤에 설명드리시겠지만 수 마이크로에서 이제 저희가 나노 마이크로까지 프리시텍이라고 하는 가공 처리에 강한 저희 쪽에 사업부가 있고, 솔라트론이라고 하는 접촉식 방식의 어떤 공정 쪽에 들어가는 PLC 베이스의 센서가 있고, 크레아폼 같이 3D 스캐너 베이스에 측정하는 이런 메트롤로지를 지원하는 사업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함께한 자이고라고 하는 벤더 아래쪽에 있지만, 이런 벤더는 현미경을 만드는 굉장히 초정밀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럽슨 장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서페이스에 대한 거칠기를 보는 장비가 있고요. 라운드라고 하는 어떤 동심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샤프트나 어떤 동심원을 재는 부분에서 베어링 쪽을 재는 데서는 테일러 홉슨이 저희가 150년이 넘었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되어 있고, 모든 ISO 스탠다드를 갖다 리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솔라트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국내 쪽에도 많이 자체 개발된 접촉식 방식이 있지만 자체 캘리브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PLC에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로버스트한 재질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전자기기에 대한 평탄도뿐만 아니라 웨이퍼 레벨까지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저 프로펠러 같이 발전기 쪽에서는 그런 자유 형상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볼 때 저 포인트를 갖다 잴 때 제가 볼 수 있고, 글라스 같이 레이저 빔이 투영되거나 어떤 매침 형상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의 정밀도를 측정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은 자동차겠죠. 배터리 셀에 대한 이제 평탄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배터리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정 라인에 넣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측정할 때 솔라트론 솔루션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고는 저희 울트라 프리시전 중에 가장 정밀한 장비고요. 광학 저희가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현미경. 그리고 레이저 인터페로미터라고 해서 간섭계를 통한 레이저 현미경. 마지막으로 이런 전반적인 간섭계를 통한 어떤 그 커스터마이징 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포지셔닝, 나노 포지셔닝 솔루션이라고 해서 크게 3가지 분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굉장히 정밀 분야인데 일본과 저희 미국,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한국 쪽에서는 지금 대기업 위주로 신규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